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메이커 진행 예순영입니다. 새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희망,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앞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그런 뜻이 아닌 부정적 혹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희망퇴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까지도 희망퇴직 대상자가 됐고 또 금융권에서는 최근 들어서 잇따라 또 희망퇴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타깝게도 누구라도 은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아시아경제TV에서는 희망퇴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신년기획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희망퇴직 이후에 생계 유지나 자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막막하신 분들에게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창업 등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해서 성공을 해야 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순서 골드메이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TV에서는 희망퇴직자를 응원하기 위한 신년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일단은 퇴직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적절한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난관에 봉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 특집 방송 희망퇴직자를 응원합니다를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창업, 실패 확률을 줄이는 창업 노하우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시장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연 자신에게 맞는 이 창업은 어떤 것이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팀 김은지 기자 그리고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자영업자 75만 명이 계속 창업을 하고 75만 명이 한 해에 폐업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살아나는 그 비율도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던데 먼저 창업 시장 김은지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일단 창업의 의미를 살짝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금수저와 흑수저 등 수저 계급론이 한창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애초에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금수저가 되는 법밖에 없는데요. 일반 회사원으로 금수저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과 자영업을 통해서 좀 자산을 늘려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창업, 자영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창업 시장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은 2013년 들어서 이 자영업 퇴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진입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정리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2012년 신규 진입한 자영업자는 72만 명에서 이듬해 58만 명으로 감소했고 퇴출자는 58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 진입률도 2011년에서 2013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퇴출률의 경우는 2012년 8.4%로 하락한 이후에 2013년에 9.2%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년, 12년에 이 자영업자가 과다하게 진입해서 2013년에는 과도한 경쟁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자영업자들이 퇴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40대 자영업자의 퇴출이 가장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40대 자영업자 퇴출이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전체 자영업자 중 4명 중에 1명이 바로 40대입니다.
퇴출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량이 이 40대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대 이상도 진입자는 줄고 퇴출자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액은 감소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07년에서 2013년 동안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지만 창업 비용은 3.4% 증가했습니다. 경영 환경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더불어 사업장을 소유하는 비중은 29.3%에서 25.2%로 축소돼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폐업 최근에 가장 이슈입니다. 줄폐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대표님, 그런데요. 네. 사실 앞서 이제 지금 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네.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정리한 사람이 많다. 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안타깝죠. 대안이 없기 네. 때문에 또 그 창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분명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네.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장 네. 먼저 놓쳤기 때문일까요? 제가 컨설팅을 2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젊지만 좀 오래 했습니다. 예. 네. 그 잘하시는 분하고 못하시는 분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대박집, 쪽박집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박집 사장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요. 이른바 좀 안타깝지만 쪽박에 이르시는 분들은 네. 돈만 벌겠다고 열심히 뛰어드신 분이에요. 이게 을과 만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쯤에 그 모 방송국에서 뭐 대박집 쪽박집 이런 프로그램 했었어요. 네네. 그 개그맨 이영자 씨랑 강승범 씨랑. 예, 봤던 예, 그 방송을 제가 한 30회 정도 했는데 네.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은 이 쪽박 사장님, 그러니까 대박 사장님들이 쪽박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실제로 도와주고 나서 3개월 뒤에는 다시 쪽박집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진짜 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음식 나온 거 딱 보면, 네. 또 맛을 보면, 와,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 있지만 또 반면에는, 야, 이 집은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값 게. 비싸다. 내가 낸 것보다 비싸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이 가성비라고 있어요. 가격대의 만족도. 그러니까 그 대박집 사장님들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냉동 쓸 거를 냉장을 쓰고 유통기한 건 당연히 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맛이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마인드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성공할 네.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네. 나눠보고요. 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느는데 지금 매출액은 계속 줄고 있다. 이제 네. 아까 이런 네. 결과가 나왔어요. 네. 창업 시장 올해는 어떨까요? 좀 괜찮아질까요? 뭐 저는 올해도 사실은 예. 그렇게 호경기로 이렇게 돌아서기는 힘들다. 왜냐면 작년에 메르스 있었죠. 네. 재작년에 세월호 사태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 여파에서 아직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저희 아시아경제 TV에도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 보도들이 전부 다 안 되는 쪽박에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모 방송에서는 네. 이 성공한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 한 25분 정도 방송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집에 늦게 들어가지만 그거는 꼭 제가 다시 보기를 보거든요. 거기서 저도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제발 성공한 사례들 중심으로 좀 많이 좀 보도해주고 다큐멘터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이제 그 성공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으로 좀 포커스를 한번 알겠습니다.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실패를 또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치킨집을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면 뭐 치킨집을 차린다.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 기자, 은퇴자들이 치킨 창업 전문점으로 이제 전문점 창업으로 몰리면서 창업 시장이 더 어려워졌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요? 네, 가장 많이 손꼽히는 아이템이 바로 치킨 전문점일 텐데요. 네.
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 국내 치킨 시장은 외식 문화 확산과 또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2003년 3,300억 원 규모에서 2013년에는 3조 1,000억 원 규모로 10배 가까이 뜁니다. 은퇴자와 희망퇴직자 등의 창업이 주로 음식점과 주점에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치킨 전문점은 2002년 이후 지난 10년간 신규 창업만 총 7만 4천여 개를 기록하면서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또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열기가 확산되면서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은 2002년 이 9,000개에서 10년 만에 2만 5천 개로 늘었는데요. 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프랜차이즈 중에서 57%에서 71%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요 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치킨점이 증가하면서 실질 수요 감소에 따른 경쟁 강도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치킨 전문점 창업 후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비율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또 이 창업 10년 이후에 최종 생존 확률은 20%에 불과했는데요. 이 연말 영업 중인 치킨점 중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은 23%, 퇴출된 구성원은 21%로 이 산업 내 구성원 변동이 전체의 44%에 달해서 구조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 매장보다 이제 치킨집이 더 많다. 저희 집 주변에도 벌써 5, 6개? 네. 그래서 사실 골라서 네. 오늘은 뭐 이런 치킨, 내일은 저런 치킨 해서 골라서 먹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게 주변에 많은데도 네. 또 은퇴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사람만 가장 찾다 먼저 보니까. 네. 치킨집입니다. 네. 왜 이쪽으로 몰리고 은퇴자들이 이 창업 아이템으로 치킨집을 하는 거 괜찮은가요? 지금 우리 저희 앵커분도 치킨집을 골라 드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치킨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계속 브랜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치킨집 아까 지금 맥도날드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예. 그런 이 비교는 사실 수치적으로는 논하기는 사실은 제 이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맥도날드 전 세계 맥도날드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많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네. 맥도날드와 비교를 한 건데 네. 제가 의미 있는 숫자를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시즌은 준비 안 됐지만 네. 네,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통계청에서 작년 2015년 12월 31일 날 발표한 거예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끈따끈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치킨집이 아까 그 매출의 규모가 3조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랜차이즈만 발표한 자료예요. 전국의 치킨집의 가맹점 수가 24,329개. 이 매출 규모가 2조 7천억 원이에요. 프랜차이즈만. 아까는 이제 독립형 창업도 있기 때문에 3조가 넘어가는 거고요. 네. 자, 이제 더 놀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의 가맹점 수가 24,000개라 그랬잖아요. 약. 네. 이게 규모는 2조 7천억 원인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과연 몇 개일까요? 프랜차이즈가 2만 6천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치킨집보다 2만 개가 많은데 네. 편의점에 우리가 사실은 돌아서면 있고 옆에 보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치킨집 수도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이제 매출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지금 가맹점들이 얼만큼 경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치킨집이 24,000개인데 2조 7천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네네. 규모가. 네. 편의점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26,000개. 매출이 11조예요. 이 규모가 9조 차이가 나는 거예요. 9조 네. 차이. 그만큼 편의점들, 물론 편의점이 수익의 매출이 뛰어나서 수익도 같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편의점은 그만큼 치킨 수랑 비슷한데 매출 규모가 크잖아요. 치킨 규모, 매출 규모는 지금 낮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킨집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그만큼 이제 매출에 대한 규모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치킨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브랜드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치킨집 창업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대중 아이템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단 거기서 예. 차별화가 뭔지, 예를 들면 어떤 치킨들은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을 광고로 그렇죠. 내세워서 네네. 많이 팔리거든요. 네네. 단 비싸요. 그 광고비가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마케팅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또 맛이 정말로 뛰어난지 이런 차별화가 있다면 치킨집의 전망은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많으니까 문제인 아까 거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네. 2만 개 정도에서 2조 정도면은 거의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매출 예.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네. 것인데 그쵸. 그렇다면은 치킨집을 하더라도 일반 그런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창업을 하는 게 낫다.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에는 결론이 나는 건가요? 우리가 다 퇴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치킨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독립형 창업이 낫죠. 왜냐하면 비용도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30% 정도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본사에서 이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니까 또 치킨집은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랜차이즈를 먼저 가맹 사업을 한번 해보고 네. 거기서 노하우를 좀 익힌 다음에 네. 틈이 날 때 이제 자기가 치킨을 또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 다음에 독립형 창업을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창업을 처음에 할 때 일단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그 경영 노하우를 배운 그럼요. 다음에 네. 내 것을 딱 네, 해라. 순서를 좀 그렇게 가는 맞습니다.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그 가맹점을 하기 전에 예. 브랜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브랜드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실제 근데 내가 봤던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았는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랑 적성에 맞는지를 또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의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연습하는 차원에서. 네. 그거는 뭐 이제 치킨집에 국한된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제 창업과 맞습니다. 관련돼서 일단은 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김 기자 이제 창업 아이템 좀 선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지금 좀 유망한지 조사를 좀 하셨죠? 네, 일단 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흐름은요, 바로 1인 가구 나홀로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창업 시장의 새로운 아이템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과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50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인구, 또 핵가족,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1인식 아이템이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이른바 HMR이라고 이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이 HMR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0년 7,700여억 원에서 2014년에는 1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데이터 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HMR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조 2,9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3,500조에 달합니다. 매년 5%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홀로족을 겨냥한 창업 아이템이 다방면에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도시락 전문점, 김밥 전문점 등이 이 색깔을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것으로 내다볼 수 있습니다. 네, 혼밥 쪽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로 생겨난 말이죠. 나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창업 시장의 그 트렌드나 아이템도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올해 네. 이제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또 있을 거고 유망한 네.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매년 말에 그 이제 키워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번 제가 10가지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미각 노마드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미각 노마드. 네, 이게 노매드라는 노매드? 얘기가 이제 네네. 유랑자 뭐 이런 뜻이고요. 미각을 찾는 유랑자들. 아, 맛을 찾아서 이렇게 좀 그렇죠. 찾아다니는 오케이. 사람들. 맞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생각하는 리스트만 딱 뽑아가지고 네. 줄곧 그 집만 갔는데 네. 지금은 인터넷 환경이 워낙 발전돼 있다 보니까 뭐 맛집이나 예를 들면 뭐 그 목동 맛집, 뭐 홍대 맛집 이런 것만 쳐도 굉장히 많은 맛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 단골이 내일은 단골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어떤 치열한 환경에 또 처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각 노마다, 그러니까 맛있는 집을 찾아서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만큼 자영업자분들도
정말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키워드가 있고요. 아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솔로 다이닝 그러니까 네. 1인 가구 이게 네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도 네. 가까운 일본을 자주 찾거든요. 일본에 갔을 때 저도 이렇게 혼자 먹는 곳에서 라면을 혼자 네. 먹었던 적이 저희 일본 방송 한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면 네. 혼자서 이렇게 독서실처럼 네, 맞아요. 나눠놓은 집도 있고, 근데 아쉽게도 뭐 아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네. 사실은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소비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아까 27%가 됐다고 했는데 몇 년 뒤면 30% 이상 또 치솟습니다. 이게 변화니까 이제 혼자 찾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복고 아이템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옛날 것을 많이 찾잖아요. 향수들. 네. 그래서 옛날 아이템,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반짝했다가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찜닭도, 물론 찜닭 아직도 있지만, 네. 지금은 불닭도 있고요. 찜닭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버블티가 떴잖아요. 버블티가 사실은 10여 년 전에 압구정 일대에서 네. 굉장히 잘 됐다가 1년도 안 돼 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버블티가 완전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버블티가 10여 년 전처럼 지금 나타났으면 이 정도의 무슨 차라고 있잖아요. 땡차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 전문점들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잘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네. 잘 살펴보세요. 뭐 10년 잠깐 떴다. 하나 힌트 하나만 주세요. 뭐 저는 알지만 네. 이게 시청자 저희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아니 뭐 그 브랜드는 아니니까 뭐 요런 아이템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리면 네, 주세요.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우리의 닭 한 마리 전문점이 한 10년 그 전쯤에 충무로에서 동대문에 충무로 말고 동대문 골목이 있어요. 닭 한 마리 골목이. 네. 그 집 중에 어떤 분이 프랜차이즈를 전개해 보려고 막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 전개에 대한 기술이 없어 잘 못하셨는데 네. 닭 한 마리 사실 대중 아이템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세련되게 잘 이끌어내면 대박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사실 이제 창업시장에서 지금 이런 네.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격이냐에 따라서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땡땡버거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략으로 정말 프랜차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네. 늘었다가 그 가격을 고가 전략으로 하면서 폐업한 사례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네. 이 가격 전략 같은 게 필요한 아이템. 저는 그러니까 애매한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잘생기던가 돈이 많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남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재밌게 제가 비교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아주 저가형이거나 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뛰어난 저가이거나 네. 아니면 비싸더라도 정말 푸짐하게 또 플레이팅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오든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로 사실은 이 이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애매한 가격도 6,000원 애매한데 뭐 별것도 없어. 네. 그런데 그 베트남 쌀국수가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왜 8,500원, 9,500원에 팔잖아요. 네네. 노량진에 가시면요. 네. 3,500원에 파는 집이 있어요. 맛은 어떠냐? 똑같아요. 8,500원짜리 베트남 쌀국수랑 똑같아요. 네. 그 집이 규모가 한 20평도 안 돼요. 근데 하루에 한 300만 원씩 정도씩 팔아요. 초대박집인 거죠. 그렇지만 남아요. 많이 파니까. 최근에 왜 백주부류 유명하신 그분도 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네네네네네. 만들었잖아요. 네. 그 몰리는 이유는 물론 1,500원이 5,000원,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품질까지 나오진 않지만 네.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저가형 시장이 지금 대세예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키워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네. 저가형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가형 시장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비싸거나 싸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애매한 가격은 피해라. 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창업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김 기자, 창업하신 분들 그 창업 비용은 어떻게 좀 조달하고 어느 정도인가요? 창업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돈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 30%가량 됐었는데요. 창업 자금은 이 금액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창업자금 운용을 점포 관련 비용이 40%, 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이 30%, 재료비 등 운영자금을 30% 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보통 네. 창업 비용 같은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그것도 좀 적정선이 있나요? 일단요. 예. 아까 중장년 창업자분들 네, 말씀하셨죠. 예. 40대 네. 폐업률, 50대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높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투자해서 올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거 실패해도 또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자금은 있을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면 저기 영등포 아니 물레동 쪽에 가면요. 10평짜리에 혼자 그분이 50대인데 퇴직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북엇국집을 만들었어요. 예. 10평짜리를. 근데 혼자 주문 받고 혼자 조리하고 다 해요. 10평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 손님이 알죠. 한 분이 하시니까 내가 들고 나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대박이 터지면 네. 그때 늘려가더라도 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모든 그 창업 자금의 30% 이내에서 남의 돈을 끌었어야 된다. 남의 돈으로 너무 30% 이상 올라가면 이자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게 없어서 네. 맥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사람 돈을 30% 이상 초과하지 말아라. 네. 또 한 가지는 가족하고 함께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네, 없는데요. 아쉬워요. 딱 한마디로 정말 그 창업 하시는 분들 좀 이것만은 유념해라.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많은 말씀을, 왜냐면 그 성공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준비에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6개월 이상 준비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에 철저히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업피아의 이홍구 대표와 모도팀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메이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부동산과 관련된 그 은퇴자들의 투자 노하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